오늘 박시영 TV의 박시영이 사라졌다. 오늘 박시영 대표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박시영 대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642회 박시영 TV를 대신해서 강 의원이 진행하는 박시영 TV.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50만 가나요? 오늘 가지요. 박시영 TV에 박시영이 빠지면 가죠. 한 10,000명씩 올라갑니다. 네. 조국이 온다 해서 10,000명이 올라가냐? 안 올라. 박시영만 사라지면 10,000명 올라가. 그래서 한 지금 한 3, 4분 우리 박 대표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늦으신다 하는데 오시기 전에 아니, 그럼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예? 50만 한번 찍어보게. 네, 위험한 발언입니다. 자, 우리 구승찬 대변인님. 네. 여러 번 지금 박시영 TV 오잖아요. 네. 왜 박시영 TV는 48만에 멈춰 있는가? 대표의 문제죠. 박시영 대표의 문제입니까? 네. 아무리 봐도 이건 네. 대표의 문제다. 구체적으로 어떤 몇 가지만 선정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웃음소리. 네. 웃음소리. 천박합니까? 천박이 아니라 왠지 구독자를 끌어들이는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몸매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외모에. 외모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너무 저 곰돌이 같이 네. 귀엽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곰돌이가 이제 46만 7만에 딱 멈춰 있는 거죠. 이게 곰이 돼야 되는데 네. 여전히 곰돌이에 멈춰. 야. 이게 외모. 네, 이건 비하가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서 네. 더 이상 못 올라가. 엊그제 박시영 TV 보니까 후드티 뭐 옷을 선전하고 그러던데. 네. 마지막 10벌 남았다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최강욱 의원님한테 한 소리 듣더라고요. 모델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모델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옷이 약간 좀 박시영 스럽습니까? 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후드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네. 어찌됐든 외모 자체가 이게 너무 연령대가 어린 사람들을 공략하는 외모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다. 자, 네. 웃음소리를 바꾸고 네. 외모를 조금 교정하라 이 말은 네. 대표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아 바꿔도 되죠.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깥에 문을 잠궈버려요. 못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언제 오겠습니까? 아 맞아요. 본래 그 부반장, 부실장, 부회장 이런 분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네. 회장이 감기모살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때만 부회장, 부실장, 부반장이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우리 최혜영 소장님. 일단 본인 소개는 나중에 하시고요. 그 일반 그 시청자로 봤을 때 박시영 TV, 특히 박시영 대표에 대한 인상이 어떻습니까? 저는 박시영 대표님을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사랑합니다. 안 불러줘요 그런다고.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는 욕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모신 분은 우리 부승찬 대변인님이야 여러 시청자들이 많이 보셨을 테고 오늘 광주에서 뉴페이스를 모셨습니다. 조금 소개하자면 지난번에 양부남 우리 법률위원장 그다음에 해남완도 진도의 정의찬 원장 이 두 분을 모셨는데 실은 그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했습니다. 양부남 법률위원장에 출마한 광주 서구 의뢰는 양부남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멋진 더민주정규혁신회의의 상임 운영위원이자 광주 시민단체 활동 대표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우리 최혜용 소리통 연구소입니까? 예예. 소장이 있다. 그래서 일단 박 대표 좀 오시면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시면 제대로 소개하고 애행 연습 한번 해주십시오. 자, 최혜용이 말하는 최혜용이란? 예. 일단은 광주 서구 을에서 올라왔고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잠깐. 이렇게 하면 방송 사고입니다. 건들건들하면 안 돼요. 예. 겸손하게. 제 겸손하게. 네, 다시. 우리 강의원 사무총장이래요. 강의원 사무총장보다 제가 원조 친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저번 선거 때도 이재명 대표님을 도왔기 때문에 원조 친명이다. 그리고 광주에서 시민활동을 통해서 뭐 이번에도 가스 요금을 좀 동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난방비 폭탄이 지금 째깍째깍 시한폭탄처럼 오고 있거든요. 근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서 열심히 좀 싸우고 있고
그리고 이 서민 민생 경제에 힘쓰고 있는 최회웅이라고 합니다. 네. 오기 전에 한 30분 동안 고강도 훈련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김성진 변호사, 우리 더민주정부 혁신회의의 수석 대변인이 나왔는데, 우리 박시영 대표님이 더민주정부 혁신회의에 식구들이 나오면 좀 홍보를 잘 해가지고 이 댓글도 좀 많이 달고 또 뭔가 이렇게 방송 멘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강도 훈련을 하고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김성진 변호사님이 굉장히 잘하긴 했는데 본인의 성적은 굉장히 고와요. 저하고 거의 성적이 비슷하거든요. 네, 통합주의자, 단결주의자. 그런데 지난번에 누가 그런 얘기 했나 봐요. 유튜브에 나가면 쎄야 된다. 그랬더니 막 강력한 센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후 뒤풀이 때 박시영 대표님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훈련을 시켰거든요. 일단 멘트가 짧아야 된다. 두괄식으로 해야 된다. 여기는 기승전결이 없다. 그냥 결만 있다. 계속. 그랬더니 아직 조금 어색한데 우리 최혜영 대표님이 그 광주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오랫동안 했어요. 참여자치 21 대표였죠? 네, 참여자치 21 공동대표 역임했습니다. 그 시민단체 대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즉 본인 말고 시민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 있습니까?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는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2017년도에 가스요금 동결시킨 거. 그리고 맥거리가 제2수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 파헤친 거.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는 뭐 작년에 뭐 시당위원장 출마해서 6대4로 깨진 거.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명함을 봤더니 보통은 진 선거와 관련해서는 숨기고 싶잖아요. 배지도 아니고 광주 시당 위원장의 평당원으로 출마해서 6대4 예. 대략 한 40% 득표를 했죠. 예. 거기에 진 사람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때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전국적으로 좀 파장이 있었죠. 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평당원으로서 시당위원장에 도전하는 거의 뭐 첫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찌되었던 시당위원장이란 자리는 국회의원이 좀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혁신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나섰고 개혁안에 대해서 쭉 이제 열거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그 동조해 주시는 많은 광주 시민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네. 6대4로 깨졌습니다.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대략 7분 동안 패널들이 바라본 박시영 TV의 박시영 대표님의 단점. 왜 박시영 TV는 48만에 멈춰 있는가. 그것은 오로지 다 대표 탓이다. 이런 것을 결론내서 네. 내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앞으로 세 분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힘드네. 오늘 오다가 네. 다스베다 녹화를 하고 오는데 네. 신천 앞에서 그 지하철이 뭐 사고가 좀 있었나 봐요. 계속 그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 앞차가.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을 하고 택시를 탔는데 또 이게 퇴근 시간 맞물려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사이에 이 세 사람들의 본심을 독자들이 다 봤을 거고, 위너 프로젝트는 오늘로서 마지막. 네. 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네. 자리를 좀 바꿔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다음 주도 왜 그러십니까 지금? 다음 주에도 이 자리를 고수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출연자들이 좀 5분, 10분 늦더라도 네,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뭘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을 교훈으로. 자, 이제 위너 프로젝트 진짜 진행자 우리 박시영 대표님께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오늘 위너 프로젝트 오늘 몇 번째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11번째. 박시영 TV 642회 그리고 위너 프로젝트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아침에 그 창원에서 좀 뭐 브리핑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남 도당에 가서 좀 일 좀 보고 오니라고 뭐 총선 전략 뭐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올라와서 뭐 다스베다 새벽에 집에서 4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창원 가려고. 그래서 하루가 정신없는데 또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힘이 좀 솟습니다. 오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자, 김원준한테
탄압을 받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기록을 해보게 합니다. 어떤 탄압을 받습니까? 본인이 책을 강력히 추천해놓고도 강력자는 내가 아니다, 추천이다 이런 식으로 발을 빼는 통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무슨 책이요? 제 책을 제 책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김어준의 추천사가 한마디 있거든요. 제일 뒤에 보시면 조사는 과학이고 해석은 통찰이다. 박시영은 둘 다 된다. 브라보!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강력한 추천 아닙니까? 이런 정도는 네. 책 추천사 중에 네. 최고의 구라. 완벽한 찬사. 이상은 없죠. 네. 네, 그래서 책 관련해서 조금 얘기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뭐 요즘에 뭐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책을 저희 총선 출마하려고 책을 쓴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책 출판 기념회는 전부 다 무슨 출마자들이 쓰던데 그건 아니고요. 책을 쓴 이유는 여론조사 꽃을 해보니까 그 계속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그래서 민심의 기제를 잇고 있는데 그 유튜브 방송 이런 데서도 계속 정치 현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한눈에 보기 좋게 딱 정리됐으면 좋겠다. 자료로서. 그건 책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책을 좀 썼습니다.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썼고 왜 민심이 돌아섰는지 윤석열 정권에 돌아섰는지를 시일야 방송 대곡 과거에 그 친일 본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빗대서 여론조사 꽃의 내용들을 상세히 좀 담아내면서 어떤 주장을 펼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좀 풍부히 했고요. 내년도 2024년의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 패러다임이 어떤 식으로 바뀔 건지, 이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이 구도가 좀 확립이 될 거다. 이번 총선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전망들을 담아낸 책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서 우리 시대의 정의는 이제 우리 손으로 결정한다.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였다면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이 우리의 운명, 나라의 운명, 공정과 정의가 실종된 이 시대를 바로잡는 것도 바로 우리의 몫이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꼼꼼히 담아봤는데 되게 책을 내면 일단 겉표지가 좀 뽀다구가 좀 있어야지 않습니까? 네. 일단 괜찮아. 그리고 안에 쭉 그러면 그 여론조사 꽃 결과들도 많이 담겨 있고 그럴싸해. 목차도 좀 쌈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 책 얘기를 그렇게 일단 웅장합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제목이 시리아 방성대국. 이것은 우리 장지현 선생님 그렇습니다. 예. 말씀인데 네. 잘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2023년 정치 트렌드 분석하고 24년까지 여러 진단을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온라인 판매 월요일부터 판매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 중도층들 이런 분들한테 밥가리용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주장을 펼치려면 뭔가 본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데 민심이 왜 돌아섰지? 윤석열 정권의 552일을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도로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지? 정치 패러다임이 정치 트렌드가 이거를 이제 조망한 거기 때문에 혼자만 보시는 책이 아니라 주변에 권유하기도 좋고 또 책의 진열대로 이게 딱 있으면 좀 그럴싸해. 왜냐하면 이게 추천을 김어준, 최강욱, 전현희 세 분이 했습니다. 예. 저는요, 저자가 책을 홍보하는 거는 참 오랜만에 봐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누가 있었어요? 대보세요. 그런 걸 새롭게 개척을 해야지. 누굴 따라하는 거는 우리 새로운 시대에 안 맞습니다. 트렌드에. 네. 스스로 개척하는 겁니다. 운명은. 아니, 여기 세 분 모셔놓고 세 분이 홍보를 해줘야 50만도 넘어가지. 이거 그래서. 세 명은 더 있었구나. 세 명은 별로 홍보를 안 할 것 같아서. 일단 편집 구성 완벽하고요. 네. 하잖아요, 홍보를. 또 시기적절한 때 나온 좋은 책은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김어준, 정치인 최강욱,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님의 추천사 아주 좋습니다. 단 하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너무 두껍다는 겁니다. 이것은 독서용이라기보다는 베개용에다 일단 뭐 책에다 꽂아놔도 되고요. 네. 동시에 또 다른 단점은 22,000원. 2,000원 정도 떼서 딱 2만 원을 고정시켰어요. 이게 10% 할인을 하거든요. 온라인 판에 19,800원.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거 몰랐습니다. 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민주 혁신회의. 네. 예.
출마하는 분들 또 네.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단체 구매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일괄적으로 구매하면 카운터에 안 잡힙니다. 아시죠? 2매 이하로 잡아야 돼요. 네, 한 명 한 명씩 액을 복구를 하겠습니다. 네. 부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진행해볼까요? 오늘 이제 최혜용,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봤어요. 예, 예. 근데 뭐 지역에서 그 광주 시민사회에서 명성이 자자하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강현 사무총장이 칭찬하니까 긴가민가 했어요, 사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모셨어요. 예. 부승찬 대변인은 왜 나왔나요, 오늘? 부승찬 대변인. 예.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남아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부승찬 대변인님은 네. 여기 정치 신인이 등장할 때 네. 예, 바람잡이? 시청률 제고를 위한 그래요? 최고의 셀럽으로 저희들이 모신 겁니다. 부승찬이 등장하면 시청률이 높아진다. 그렇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큰일 났네 이제. 오늘 천공 뭐 터트릴 거 없습니까? 뭐 천공보다는요. 네. 이거 군인사하고 네. 그다음에 국방예산, 그다음에 이제 신원식, 네. 주식. 네. 이거 뭐 놀라운 사건들이. 아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병주 의원이 그걸 터뜨렸잖아요. 네. 뭔지 아시죠? 네. 경찰 불송치, 그 도감청 사건. 네. 요것도 운영위에서 또 터뜨리고. 요즘에 계속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건이 많아요. 그래도 부승찬 대변인을 보면 천공이 떠올라. 천공이 요즘에 계속 나와. 아니 다 천공 전문가고 천공 잡는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천공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 안 돼. 이거 완전 사입이 아니에요. 사입이 교주. 야, 근데 아니 진짜 어지간하면 대개는 저 정도 논란이 되면 네. 되게 이제 권력층에서 네. 아니 좀 이게 총선 앞두고 좀 이게 있잖아. 그렇죠. 근데 과거에 발언한 거 김포 편입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메가시티 뭐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뭐 말만 하면 다 나오니까 야, 근데 못 건드리는 거잖아. 이게 뭐냐면요. 정치 공동체예요. 권력 공동체. 그러면 나를 건드는 순간 니네 다 죽는다. 이걸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정치 공동체를 넘어서 이건 정말로 희화하거나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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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 주술에 대한 신앙적인 추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술이라 표현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휘를 했어요. 네. 혼자 책임지세요. 아니요. 아니, 김종대 전 의원이 아예 칼럼에 주술공화국이라고 썼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용입니다. 쌍따옴표. 네. 아니, 저는 인용이 아니라요. 실제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경찰이 천공의 눈치를 봐요. 그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고 느낀 거잖아요. 네. 천공이 나오기로 했는데 언론에 천공이 서울경찰청으로 오기로 했는데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천공이 노를 했다. 나 못 나간다. 아니 그럼 강제 소환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네. 도저히 못. 저는 언젠가는 밝혀질 텐데 이 정도면 사이비 유사종교 여기에 신도들 맞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우연일 이거는 수는 없어요. 뭐, 사실상의 계시이고 예, 계시. 좋은 그렇죠. 말인데. 계시. 사실상의 계시이고 네. 마치 본인들의 종교의 경전에 해당할 만큼의 절대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관찰하는 거죠. 아니 이제 천공도 그런데 오늘 또 김건희 씨가 순천에 가서 전통시장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상인이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5만 원, 3만 원에서 이제 8만 원 나오니까 10만 원을 주면서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2만 원은 뭐죠? 2만 원은 8만 원인데 10만 원 주면서 2만 원 됐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팁이란 얘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쁜 뜻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격려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던 어떻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인이 계산은 철저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수천 우리 자영업자들 화이팅! 파이팅. 멋지다! 아니 어떤 지난번에도 무슨 표현이 뭐 얘기하면 에이스라고 이게 통속적인 이 일상에서 자주 쓰지 않는 언어들을 특정 그렇죠. 업종에 쓰는 언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심을 했는데 되게 그럴 때도 지역 상품권 뭐 이런 걸 보통 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 이런 분들은 그렇죠. 그렇게 줬나요? 현금을 줬나요? 오늘은 제가 그 상황을 확실히 얼핏 보니까 사진 보니까
현금이거든요. 5만 원짜리 같아요. 5만 원짜리 두 장, 네. 두 장을 주신 것 같아. 그죠? 지금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보이잖아요. 네, 5만 원짜리. 이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권답게 음. 대통령의 부인도 현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후보 이재명 후보님께서 네. 시장 예를 들면 그 시골에 가면 네. 군 단위 가면 5일장 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5일장을 많이 가는데 그때마다 전부 다 지역 화폐로 아, 전화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럼요. 그렇게 하죠. 네. 그게 혜택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할인도 해주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념이 없는 거지. 무개념.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네. 이제 이번 국감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드러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천공을 필두로 한 유사 사이비 종교의 신자들이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절대 충성하지 아니 나는 않겠다. 사실 솔직히 국민의힘 애들이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천공과 뭐 연루돼 있다는 건 대부분 알잖아요. 예. 관계가 깊다라는 거. 예. 그런데 지금 이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아작이 났는데 강서 예. 보궐선거에서 이 정도 되면 총선을 치르려면 흔히 말하는 비선 그룹들이라고 느껴지는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딱 끊어내야 하거든 사실은.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뭐 예를 들면 이준석도 얘기 없어요. 천공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예. 김건희에 대해서 얘기한 거 봤어요, 이준석이? 없습니다. 아니 천공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했잖아요. 부승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승찬이 센 거야. 누가 건들? 그래서 나는 부승찬을 좋아해. 일단 좋아해. 저도 좋아해요. 부승찬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용기 있는 정치인이 없다니까. 그들이 친일과 독재 후예들이라서 절대 권력 앞에서 지금 고개를 읊조리고 본인 살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언젠가 정권 민심의 이반 상황이 더 멀어지고 아마 권력 누수가 본격됐을 때는 분명히 내부에서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뭔가 내부 고발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에 대해서 요즘에 조금 비판의 페북 글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환상을 가져 사람들이 워낙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개차반이니까 그쪽 일하는 게 상식 이해하니까 이걸 때리면 마치 이준석이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아니면 개혁을 위해서 뭔가 앞장서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상식적인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유독 이준석이 이 얘기 하나 안 하는 사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윤석열은 사정없이 뜯어 패면서도 네. 김건희 얘기 안 하죠. 천공 얘기 안 합니다. 네. 검찰개혁 얘기 안 합니다. 언론개혁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대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본인 1등 공신이잖아. 그러면 윤석열 사람 잘못 고르는 거잖아. 국민의힘이 영입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예. 그러면 자기 책임이 있는 거잖아. 거기에 대해 이런 방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준석이야. 속지 말자 이준석.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즐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윤석열이 지지율이 낮잖아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 한 60%가 네. 윤석열 대통령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윤석열 때리면 60%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 즐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대선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아니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돼요. 더 강하게 몰아붙여야 하는데 네. 지금 오늘 네, 오늘. 이제 그 안타깝다. 얘기부터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일단 반할게 많이 들고 막 치고 들어와. 여기는 그 점잖게 있는다고 누가 배려하는 데가 아니야. 그 얘기는 해줬죠. 오늘은 고강도 훈련을 통하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지난주 막 들어와야 돼. 막 들어와야 돼. 김성진 수석 대변인의 대실패 이후 아니 실패라고 하면 안 되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아쉽지. 우리 더민족 혁신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입니다. 예, 김건희 표 에이스. 김건희도 인정할 만한 에이스. 누가? 김성진 우리 수석 아 그렇습니까? 대변인. 예. 그런데 120점을 기대했으나 네. 100점 정도 해가지고 네. 디프리 때 대표님한테 뒤지게 깨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최혜용 우리 소장님은 확실하게 고강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 혁신의 사무실에 4시까지 오라 해가지고 자료 전부 다 이렇게 묵직하게 출력해서 2시간 동안 공부하고. 근데 그 자료대로 진행을 안 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야. 이게 유튜브. 지금 시험 범위와 출제 문제가 전혀 달라가지고 혜영아 미안해. 항상 시험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생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오늘 의총 얘기. 아, 의총, 맞아. 네네. 의총에서 어제 김우겸 의원이 나왔잖아요. 네. 그 어제 최강욱 의원하고 같이 하는데 김우겸 의원이 오늘 의총이 열리고 탄핵에 네. 대해서 2명 네. 이동관, 한동. 그다음에 이제 아니 한동훈은 내일 하지 않고 손준성. 이제 손준성하고 손준성 검사. 이정석 이정석, 네. 검사들 둘, 이동관 하나 이렇게 해서 이 논의를 한다. 그리고 이미 다 정리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이걸 탄핵을 시킬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 준비가 돼 있고 이제 정무적 판단만 남은 건데 네. 오늘 의총에서 어쨌든 이 부분이 논의가 안 됐어요. 근데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지금 본회의에서 이거를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하거든. 노란봉투법, 뭐 방송법 네. 등등. 네. 며칠간 이제 달궈질 건데 이때 본회의에 이제 상정을 못하면 사실은 정말 21대 물 건너 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다음 이제 예산국회 끝나고 나면 본회의 잘 소집도 안 돼. 각자 총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일만 하면 안팎으로 터지는 샌드백이 천데요. 의사결정권하는 일도 없는데 뭔가 답변을 해야 되는 묘한 상황입니다만 오늘 잘 됐습니다. 아, 잘 됐습니다. 알려진 것과 좀 달리. 잘 됐어요? 네. 내일 올라가요? 내일 오전에 이동관 탄핵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좀 쟁점이 됐던 것은 이동관 손준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거나. 이견이 전혀 없었고요. 다 정리가 됐고 다만 이정석과 이정석 관련해서 네. 이제 일부 의원님들이 왜냐하면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 담당 검사인데다가 네. 수원지검 2차장으로서 이재명 대표님 건을 지금 하고 수사 있는 담당 상황. 검사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동관 손준성 탄핵의 명분에 뭔가 금이 갈 수 여지가 있으니 예.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내일 결정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 네. 판단을. 네. 그래서 일단 때가 왔다. 오늘은 충분히 논의했고 이동관 손준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었다. 그럼 만약에 내일 오전에 통과될 걸로 봅니다. 내일 이제 의총 열린다는 거죠. 본회의 네, 전에. 그렇습니다. 네. 이견이 없었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속고 자라서 의심이 좀 있어요. 최강욱 의원님이나 예. 또 그 친한 분들 있잖아요. 예. 뭐 이런 분들한테는 속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안 속을. 거기 또 체감을 날려버리네. 아니요. 자, 잠깐만요. 강욱이 형, 얘가 이원이가 형님 깠어. 아, 좋아. 제가 어제 나는 좋아. 밤에 까는 거. 늦게 예. 잠이 안 와서 네. 오늘 이 박시영 TV 준비하려고 또 박시영 TV 제가 다 보거든요. 아, 예, 예. 야, 그런데 그렇게 부럽더라고. 고등학교 선후배지간에 예. 깍듯하게 형님이라고 하고. 아니, 내가 1년 저희 선후배 사이인데. 네. 나를 한 10년 후배로 그렇죠. 막 대하잖아. 근데 내가 안 됐잖아, 인간이. 누가요? 최강우. 배지도 뛰고, 갈 때도 없고. 청와대도 갔다 와. 배지도 달아봤어.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다음 달부터 강의도 시작해. 아니, 그래도 오마이뉴스가 지원해. 아니, 그래도 좀 짠하잖아. 그렇죠. 변호사를 네. 못하는 것이.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네. 워낙 다정하게 시영아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박시영 대표님이 제가 얼굴은 선배지만 나이로는 후배거든요. 그렇게 다정하게 안 해주거든요. 네. 하여튼 최강욱 의원이 부러워서 오늘 좀 깠습니다. 혹시 최강욱 의원님의 팬들께서는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제가 오기 전에 네. 당의 주요 인사들께 네. 쭉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특별한 이 무슨 사태가 없는 이상 아, 이제 걱정이 좀 사라지네. 네, 아니, 네, 네. 진짜 주말을 우리가 신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식들 때문에 네. 어제 이제 굉장히 부풀어 올라왔거든요, 모처럼. 야, 그래도 민주당이 밥값하는구나. 이재명 대표가 진짜 칼을 이제 빼들었구나. 네. 신나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그 소식을 딱 접하니까 이건 뭐지? 그리고 내가 한민수 대변인한테 연락이 있어요. 막 기차 올라오면서 이거 뭐냐. 근데 네. 본인 또 뭐 지방에 출판기념회 뭐 사회부로 가 있고 막 이러서 잘 못 들어갔다고 의총에서. 그래서 불이라게 우리 제작진한테 강의원밖에 없다. 이걸 알아낼 사람을 강의원 사무총장한테 연락해서 빨리 사태를 좀 파악해서 오늘 방송에 나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죠. 그러니까 출연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네. 우리 PD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네. 오늘 결방 선언하는 줄 알고 아, 오늘 무슨 일이 생겼나 했더니 PD님이 다정한 분이거든요. 네. 업무 지시를 하더라고요. 사태 파악해갖고 등장해라. 아주 잘했어. 저는 파악했습니다. 잘했어. 네. 자, 우리 이제 최혜영 뭐 어떻게 불러요? 사무총장님이라고 하나?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소리통 연구소 소장. 아, 소장님. 예. 그럼 최혜영 소장님 아까 자기소개 했었죠? 예, 했습니다. 대행 연습했고요. 네. 이제 참고로 진지하게. 우리 저 최영 소장님은 네. 최우수 네. 전문 네.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도 해요. 네네네.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동생은 나는 그 참여자치 20일인가? 네. 그 오랫동안 네. 그 시민사회 쪽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이 얘기는 내가 알고 있거든. 네. 세무사. 예, 사실 예. 잠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세무사시기 때문에 셈법이 아주 빠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스 요금 광주에 보면 아까 빨리 설명하던데 광주에는 1순환도로가 있고 2순환도로가 있어요. 네네. 그 2순환도로가 맥커리라고 하는 맥거리. 거기서, 거기서 이제 그 사실상의 빼먹지. 착복이죠. 네, 민자 뭐 해서 항상. 그걸 다 네. 밝혀낸 최고의 세무사인데 그러네요. 다만 반전이 있습니다. 네. 뭐 아주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주로 돈이 안 되는 협동조합 이런 데를 대부분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나 대부분 돈을 거의 안 내거나 한 달 5만 원 정도 내는. 그래서 늘 대형 제일 큰 세무사 그 직원들도 많거든요. 네네. 근데 항상 저만 보면 돈이 없다고. 네. 그래서 가난한 세무사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좋은 일 세무사. 많이 하네. 아니 그래서 민생 문제가 그래서 더 관심이 많겠군요. 예,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세무사다 보니까 뭐 회계나 이런 쪽으로 좀 잘 벌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가스 요금의 부당함, 예. 뭐 전국적으로 좀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네네. 순환도로 맥커리의 문제. 뭐 그러다 보니까 맥커리에 그 박전문은 전화 와서 채용만 없으면 맥커리가 대한민국에서 좀 해먹겠는데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중요해. 저런 분들이 필요해. 네. 아니 엊그제 우리가 부승찬 대변인도 갔었는데 예. 그 파주의 조일출 거기가 예산 재정 전문가잖아요. 네. 가셨습니까? 제가 같이 축사했죠. 재정 예산 전문가인데 저희 방송에 한번 나와주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재부의 횡포를 자기가 막겠다. 네. 그래서 기재부가 지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저지해야 하는데 네. 알아야 저걸 저지할 수 있거든. 예, 그렇죠. 관료들은 그걸 알아도 이야기를 못 합니다. 관료 출신들은. 네, 당연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맞아요. 기재부 무섭거든. 그런데 조일출이 좀 싸우자라. 추미애 장관 또 보좌관도 했었고, 예. 좀 깡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파주에서 열리는 데까지 갔어요. 격려하라고 사실.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런 진짜 세무사 봉사도 하면서 전문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결기도 있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시민사회 그렇게 오래 있으면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신은 확실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타협하지 않아가지고 적도 많습니다. 그래? 그게 좋아. 정치는 정치는 두루두루 다 친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색깔이 없어. 그럼 망하는 거야. 존재감이 없는 거야. 호불호가 분명해. 이 시대 정신이 우리 최 대표님 같은 소장님 같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호불호가 지금 있어야 돼. 윤석열 폭정에 맞설 수 있는 거는 타협은 없어요. 내가 죽느냐, 윤석열이 죽느냐, 딱 이것만 보고 그냥 직진. 아니 내가 부승찬 그래서 대변인의 결국 제가 죽고 있잖아요, 지금. 왜 부승찬 대변인한테 왜 총선을 출마하려고 하냐. 네. 그때 딱 저 얘기를 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했죠? 윤석열 대통령 잡겠다 그거 아니야. 아, 그럼요. 딱 그걸 명확히 하더라고. 윤석열 대통령 아니, 저는 그 하나 더 명확해. 대통령실 이전 이거를 밝히는 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실 이전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주변인들이 해먹은 거라 이 탄핵시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양평 고속도로는 있습니다. 그거 밝혀지면. 그것도 제가 봤을 땐 김건희로 덮을 것 같아요. 그냥 너 하나 날아가는 걸로. 근데 김건희 씨는 경제 공동체로 보죠.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을 우리가 최순실 봤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이유거든요. 직권남용하고 사적 이용. 이건데 두 가지가 딱 만약에 진실이 밝혀지면 양평은 지금 워낙 의혹이 많으니까 만약에 김건희 일가가 그거를 진짜 알고 정교하게 뭔가 작업을 했다. 만약에 그게 드러난다면 그거는 빼박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이전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은 양평은 또 파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저 옆으로 가려니까요. 다음 주 시끄럽구나. 여기 앉는 이유가 있군요. 그래서 저는 부승찬 대변인 그래서 응원해. 아니 좋습니다. 그냥 300명 중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네. 국회 입성하면 제대로 뭔가 할 것 같아. 저는 좀 기대가 생각이 큽니다. 다른 게 있어요. 예. 두 분 다 파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검찰 특활비는 네. 사실 민주당 그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발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이제 관습적으로 해왔는지 네. 그리고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 어떻게 했는지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럼 탄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최영 소장이 끼어든다고 끼어들었는데 맥을 끊는 끼어드는 그 어렵네요 방송. 그러니까 한 2시간 스파르타 교육 뭐 집중 교육 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앞으로 한나절 정도 집중하겠습니다. 아니 저 좋은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검사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 몇 분 계시잖아요. 특히 호남이 많잖아요. 예. 뭐 소병철 의원님, 뭐 김혜재 의원, 뭐 이런 주철현 분들 의원. 주철 의원 많잖아. 네. 그런 분들이 그런 걸 해야죠 사실. 예. 해줘야죠. 해줘야죠. 그런 분들이 파내는 게 아니고 우리 최영 소장의 말씀처럼 고백하면 된다. 그렇지. 우리 그렇게 예. 썼었어 네. 과거에. 네. 그러면 되거든. 네. 양분함 검사께서도 그런 거를 얘기를 해야지. 양문도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한 지역구입니다. 예,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꺼낸 거야. 네. 왜냐하면 기회는 공정하게 줘야 하니까. 그렇죠. 나는 진짜 좋은 후보들은 다 소개를 하고 이렇게 같이 선의 경쟁할 때 시너지가 나거든요. 예. 예, 좋습니다. 하여튼 저 한마디만 더 보태면 네. 우리 최영 대표는 이제 90년대 학번이고요. 아, 그래서요? 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음. 정치 일선을 넘어서 전문직을 갖추고 네. 시민사회, 시민운동 진영에 뛰어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참여자치 21이라고 대표를 맡습니다. 광주도 시민사회 운동이 발달한 만큼 거기에 상임대표,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다 50대, 60대 좀 연세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아주 어린 젊은 나이에 그걸 주도했고 또 단순히 보직만 맡아서 임기만 채운 게 아니라 시민들이 기억하는 몇 가지 의제. 아까 해양 도시가스, 그다음에 맥커리 문제. 아니, 이게 유명하더라고, 광주에서는. 그다음에 네. 또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평당원으로 시당위원장에 도전했어요. 맞아, 맞아. 그래, 이병훈하고 했나요? 졌어요. 네. 졌는데 예. 대략 파란을 일으킨 후보죠. 그런 40%를 득표했고. 아니 그런 기백이 난 마음에 들어 사실. 네. 그래야 돼. 네. 평당원들이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그럼요. 만들어줘야 돼. 네. 당연히. 동생이 법무사인데 네. 동생도 제가 잘 알거든요. 거기까지만 해. 아니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네, 뭐라고? 우리 형 좀 기백 좀 그만 부리게 좀 도와줘. 이제 네네네. 밖에 있지 말고 안에 입상하게끔 해달라. 돈도 좀 벌고 해라. 왜 자꾸 도전만 안 하냐. 아.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자 이번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이제 그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했던 분들 중에서 지금 586 중에 바로 그냥 정치에 입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청년단체 한두 개 하고 바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잘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사실은 정치라는 게 정치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 잘하는데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이 바로 배지를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실무를 그래 잘 몰라. 실물 경제나 서비스 마인드가 좀 부족한 분들도 간혹 있어요. 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보면서 갑의 위치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을의 마음이 어떤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지를 정치하려고 하는 자들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몸에 배워야 돼. 그래야 잘해요. 실제 공감하는 정치, 교감하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를 할 수가 있어. 이게 단순히 득표에 도움이 돼서 뭐 선거처럼 반짝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마음이 그렇게 그리고 몸가짐이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 마인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요? 그럼 네. 있어야지. 감사합니다. 야, 이게 노하우야. 바로 체가잖아. 이긴 제가요. 네. 제 얘기하니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긴 설명을 제가 요 한마디로 쉽게 방송하십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최영 예. 우리 소장님은 어떤 정치 현안에 요즘 관심이 많으세요? 중앙 지금 정치에서? 아무래도 중앙정치에서요. 네. 중앙정치에서 사실 임요한 혁신위가 관심이 많죠. 네.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많이 보고 있고 그러한 민주당이 혁신 경쟁에서 과연 무엇을 꺼낼 수 있을까? 사실 엉뚱하잖아요. 혁신은 용산이 혁신해야지 뭐 국민의힘이 혁신합니까? 용산의 잘못으로 뭐 강서구청장 선거가 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덥잖아요. 이것저것 덥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좀 더 세고 좀 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좀 이런 혁신을 또 김은경 혁신안만으로도 사실 어떻게 강 의원 총장님 어떻게 한답니까? 답변에만
질문에만 답을 해야지 중간에 마이크 진행자한테 묻거라. 이게 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상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8월 달에 혁신안이 나왔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 좀 단식을 조금 빨리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예, 혁신안 관찰하고 빨리 대우투쟁을 해라. 활동하지 않는 의원들 너희들 뭐 하냐 이렇게 며칠간이나. 사실 길지는 않았고요. 아,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어이, 그 대단한 거죠. 사실. 네. 예. 그 혁신안이 아직도 대답이 없고 국민의힘은 그 뭐 인요한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이 좀 주춤하고 있지 않느냐. 혁신은 혁신으로 덮어야 되는데 네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혁신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깊이 이야기해봅시다. 너무나 중요한 좀 화두를 꺼내셨고요. 네. 부승찬 대변인은 요즘에 관심 있는 사안 어떤 사안입니까? 저는요. 저도 이제 같은 의미인데 정치공학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상당히 국민의힘은 이 혁신이라는 허울을 가지고 네. 본인들의 어떤 비리나 과실을 덮잖아요. 네. 그리고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이슈몰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혁신에서 동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게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요. 한쪽은 혁신 국민의힘에 그 능가할 수 있는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되고 그건 여기 책에도 쓰여 있잖아요. 네, 써 있죠. 네, 국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당원들이 원하는 거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모든 게 어렵잖아요. 민생, 뭐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자, 2조 원 삭감이라든지 이런 민생과 실제 우리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네. 정말 내놓고 이거를 끈질기게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이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까 혁신 얘기하니까 떠오른 게 오늘 이제 많이 화제가 됐던 게 이상민 탈당설, 뭐 이현욱도 동참하나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그 이상민 의원이 언론 인터뷰하면서 제가 굉장히 열받은 게 있어. 이걸 별로 지적을 안 하던데 다른 데서. 뭐냐면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이 무슨 표적 공천 뭐 예를 들면 밀실 공천 이런 게 그 국민의힘처럼 이걸 대놓고 뭐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인하게끔 워딩을 써. 그러니까 지도부가 뭐 누구를 내리꽂고 네. 그런 게 어딨어. 민주당 대부분 아시겠지만 시스템 공천으로 해서 경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마치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이랑 똑같이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마음 먹으면 거기를 그냥 친명 후보 낙점하고 너 그만둬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잘못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말을 해. 아주 나쁜 행태예요 사실은. 이현욱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총선기획단이 친명 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위임했다.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냄새를 자꾸 풍기는 거야. 본인들의 공간을 열려고. 이걸 교묘하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해 안 보게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본인들이 무슨 혁신파라고 자기를 지칭하더라고. 비명 반명이라 안 하고. 저는 기득권과 혁신으로 보는데 현역들은 대부분 다 기득권 세력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반혁신 세력이라고. 그중에 진짜 김웅인 혁신안 전폭적으로 수용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혁신파지. 무슨 놈의 이현욱 이런 사람들이 혁신파입니까? 말로 혁신파를 얘기하는 거지. 말로 입으로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 손대지 못하도록 흔히 말하는 공천제도를 신인들한테 불공정돼 있는 이거를 그래도 뛰는 그 출발점은 좀 비슷하게 맞춰주자. 이게 이제 그게 모아진 건데 그거를 막으려고 자꾸 이거를 김웅인 혁신하는 이재명의 밀실 공천, 이재명의 표적 공천을 위한 하나의 기재로서 인식되게끔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인터뷰를 자꾸 내뱉고 있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상민이나 이현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보세요. 이게 여론조사에서 확실히 밀리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그런 프레임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미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자들한테 내가 네. 안 통하는구나. 네, 찍혔구나. 대한 후보가 월등히 앞서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히 경쟁자가 있고 그 경쟁자가 앞서버리니까 네.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죠. 호남에서 광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현역 의원들 지금 신인들하고 세게 다 경선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측이 지도부가 무슨 낙하산이라든가 전략공천 이런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경선 치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없는 게 불만입니다. 아 신인들은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경선에 최적화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역량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읍소해서라도 이재명 시대의 개막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정치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권한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스템 계속 얘기합니다. 현재의 시스템대로라면 사실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역을 꺾는 것은 저 성곽을 뚫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예를 들면 보완할 게 뭐냐면 하위 30%그 슬라이드 방식으로 감점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죠. 명단을 공개하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단을 경선 전에 공개를 하잖아요. 11월에 실시하거든요. 공개를 하면 의정활동 저 의원이 못했구나라고 평가가 딱 끝나버려요. 그럼 신인이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이 확 열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근간은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몇 개의 상징적인 지원 전략공천을 당연히 해야지. 그건 대표 의지와 민주당이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그런 훌륭한 인사들을 해야죠. 저는 그건 동의를 하는데 네. 근간은 시스템 공천이다. 그리고 우리 그 열혈 당원들이 몇몇 수박 의원들 앞에 가서 막 플랜카드 펼치고 지금 순회 이렇게 집회들을 하고 있는 게 집회하고. 나와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현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왜? 아까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조금 자극 그리고 언론이 받아쓰기 좋은 저들이 그거를 구실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좀 자중해도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번에 확실히 심판할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조금만 첨언하면요. 네. 내용이 많은데 지금 여기가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하지만 네. 대략 한 10분 정도 쓰겠습니다. 네. 조금 첨언하면 이재명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오히려 함께했던 정치적 동지들이야말로 보다 더 파격적이고 기존 시스템을 조금 질서를 좀 깨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해도 그렇죠.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인생 전체가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하느냐. 오히려 우리가 답답할 만큼 그렇게 가시죠. 기존 질서를 이렇게 뭐랄까 파괴하고 내 사람 심겠다. 그건 없죠.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오히려 내부에서 저희들은 그게 불만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이런 어떤 해당 행위자에게 어떤 정치적인 페널티를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민심의 판단이 끝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분인데 밖에 나와서 지금 이상민, 이온우, 김종민, 조웅천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자꾸 연일 친명 자객 공천이 자객을 이렇게 시끄럽게 공천하는 경우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그 시스템 안에서 공정 경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사실상의 당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해당 행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향후에 뭐 공간이라든지 이런 네. 확보하기 위해서 변칙적인 정치 기술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중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광고 하나 하고, 나머지 이슈들 좀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으니까 좀 짚어보도록 하죠. 광고하면 잠깐만요. 지난번에 강의원. 우리 닥터엠 당엔 예. 광고주님께 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우리 제작진들께 들으니 예. 광고 원문에 충실하지 않고
광고의 핵심을 설파해야 되는데 애드립으로 승부하다가 본인들의 상품의 장점을 누락시키는 사실상의 뭐랄까 광고 효과가 떨어지게 하는. 아니, 이제 강 의원의 최대 장점은 구라발도 있지만 네. 바로바로 인정하는 이런 자세 아주 훌륭하십니다. 저는 자주 사과하고 삽니다. 자, 그 군 관련된 이슈들이 몇 개 나왔잖아요. 예. 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예. 좀 몇 개 짚어주시죠. 일단 군인사, 이게 군인사의 카르텔이 형성됐다. 윤석열 군 통수권자, 네. 그 다음에 김용현 경호처장,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진급해서 방첩사령관으로 간 이게 여인영, 그렇죠? 여인영? 네, 충안고 라인으로 구축이. 충암고. 충안고 라인으로 완전히 구축돼서. 그렇죠. 저희까지는 알았지. 경호처장은 충암고. 그건 알았죠 우리가 경호시장. 네. 네. 그리고 이제 방첩사령부라는 게 어떤 데인지 아시죠? 네.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고 네. 네. 이게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인사평 보고서를 만듭니다. 장군들. 군 장군들. 네. 그러면 진급할 때 항상 이 평가 보고서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그러기 때문에 방첩사령부가 없어져야 될 사령부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를 고민했던 것도 이 지점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충안고 출신이 지금 가 있다. 예, 그래서 방첩사령관이 거기 가 있고 원래 그래서 방첩사령관은 또 여기가 마지막 보직이에요. 그래서 임기제 2년 임기제 삼성 장군이 주로 갑니다. 삼성 장군이 가는데 여기 왜냐하면 이 방첩사령관이 군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직 방첩사령관은 어디로 영전하느냐? 합참 차장으로 영전합니다. 그래서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사성 장군을 노려볼 수 있는 모든 역사, 군인사의 역사를 깨고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 쌀은 확실히 심어서 그럼요. 이 군을 방첩- 자기 손아귀에 확실히 넣겠다는 거잖아요. 네, 방첩사령관만 딱 쥐고 있으면 군은 확실히 장악을 그렇군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 저는 여전히 북한 총정치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다. 그래요? 예, 과거에 예. 전두환 대통령도 예. 군사 쿠데타를 통했고 예. 박정희 대통령도 군사 쿠데타를 통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예. 과거에 군사 쿠데타 예. 그 얘기 발언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이 옛날 과거의 기무사령관 사령부였다가 이제 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방첩사령부로 바뀌었잖아요. 여기가 주로 하는 일이 결국은 군 동향파. 내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방첩 그런 이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방첩사, 기무사, 보안사를 통해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해요. 이 역할을 하는 데가 군, 북한 정치국 그 역할을 하거든요. 네. 거의 기능이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사관들 이런 방첩사령부 소속의 어떤 군인들이 어떤 부대 지휘관들하고 이제 일종의 맞담배도 피고, 예. 그 G라인이 상하 계급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데가 방첩사령부. 이거 잘 몰랐는데 오늘 분사 대변인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령부급에 다 방첩사령부가 나가 있어요. 네. 옛날에 국정원이 네. 아이오락에서 국내 주요 정당이나 모든데 언론사가 지금 다 나가 뺐잖아요. 있었잖아요. 예, 지금 그거랑 다 뺐죠. 비슷하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인들 아마 여론조사하면 80, 90%가 방첩사령부 없어져야 된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방첩의 기능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고급 정보가 해외로 나간다든지 북한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게 있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대비한 방첩국은 필요하죠. 그거를 이제 국방부의 하나의 국으로 만들든 합동참모본부의 합참 정보본부가 있거든요. 네. 그 예하에 하나의 부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다른 일들을 많이 해요.
아니 보니까 배지 달고 나면 국방부 장관 얘기가 나오겠어.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아니 맞잖아요. 바로 해버리는 거야. 국방부 장관 얘기가 아니 나오겠어.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야, 이게 뻔뻔해졌어. 어느 한쪽에 권력을 몰아주면 네. 특히나 인사와 관련된 권력 정보를 가지면 네. 이게 악용이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군의 정치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합참의장 삼성 장군 해군 작전사령관 1년도 아직 안 했어요. 이 사람을 합동참모 의장에 갖다 놨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고 네. 저는 사실 군 관련 이슈 중에 눈에 들어왔던 거는 지난번 국군의 날 때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잖아요. 여기 마비돼 갖고 서울이 120억? 네. 근데 120억을 내년에 또 쓴다고 반영시켰다며 예산에. 아, 그거 좀 생각 좀 하세요. 보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군행사. 대접받거든. 아. 딴 데 가면 욕먹는데. 충성! 뭐 네, 이러고. 그 다음에 저 해외. 어. 정상회담. 이런 데 가면 대접받거든. 그냥 비행기 내리는 순간부터 대접받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또 한번 해보겠다고 이 시가행진 한번 해보겠다고 프랑스 가서 네. 거기서 이제 독립기념일 날 군 시가행진을 하고 딱 거기 이제 귀빈으로 간 거야.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딱 와갖고 합참의장하고 매티스 국방부 장관을 딱 불러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야, 너무 멋있더라. 나도 한번 하자. 그래서 워싱턴 DC 시장이 반대하고 그 다음에 매티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 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다. 그래서 반대했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못했어요. 근데 이번 시가행진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불러갖고 이야 이거 한번 해보니까 좋다. 내년에도 한번 해볼 생각 없냐? 그러니까 120억 이게 예산 반영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지금. 아니죠.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닐 거고. 아니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뻔한 거 아니에요. 원래 5년 단위로 시가행진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돼 있는데 매년 하는 건 처음이죠. 예. 이게 약간 권위적인 리더가 좋아하거든. 그렇지. 그건 맞는 얘기네. 그거예요. 그거. 네, 알겠습니다. 추정입니다. 최영호 소장님은 광주에 내려가셨나요? 네. 이제 안건을 다룰 테니까 김포 편입 이 지방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김포 서울 편입건 관련.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입으로는 지방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입으로도 그런 얘기 한 적을 별로 못 봤어요, 솔직히. 아니 지방균형 발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방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대통령님한테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게 이 방송에 맞나 싶네요. 이거 듣다 보니까 어찌됐든 네. 그러면서 이제 메가서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다. 사실은 표 얻으려고 하는 서울 인근의 경기도 도민들의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이 욕망을 건들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단순히 총선 한번 치르려고 망치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거고, 여기에 또 사실 또 이 욕망이 또 부글부글 하잖아요. 표현은 못 하지만. 그러니까 유튜브에 최적화 안 돼 있어. 한나절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갈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까 교육시켰잖아요. 두갈식으로 얘기. 이야, 이게 계산은 잘하는데 암기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서울의 인구,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의 절반이 살고 있어요. 네. 지역은 소멸 직전에 있어요. 이제는 광역시도 인구 소멸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김포 편입하고 지금 구리 하남 이따위 짓을 지금 하고 있으니. 다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단체장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오래가지 못한다. 네. 그리고 그 관련해서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자료 중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경기도 지금 김포시 있을 때와 서울시 김포구로 됐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금 정리한 저 웹자본인데요. 조금 키워주세요. 그 위에를 하나씩 조금 보면 좋은데요. 지금 보면 규제 강화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재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 야, 뭐 3천억 깎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많이 좀 전달이 됐죠. 예산 규모도 달라지고요. 대입. 왜냐하면 김포가 농촌이 있거든요. 도농 복합도시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 전형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편입되면 그 재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좀 밑에 보면 세금 혜택 축소와 관련해서도 내용이 저 있죠. 재정과 관련해서 건강보험 축소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권 축소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혐오시설 집중 가능성 지금 그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메리츠 문제라든가 건폐장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이런 조목조목 이제 분석하는 이런 웹자부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저기 빠진 게 있어요. 네, 또 뭐가 빠졌습니까? 아니 수도권 방위. 북한하고 수도권 방위. 그렇지. 예, 근데 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예, 놓여 있잖아요. 신원식 장관이 뭐 전혀 문제 없다고 하는데 아니 대통령실 이전하고도 안보 공백 없다 전혀 문제였다가도 얼마 있다가 그냥 바로 그냥 무인기 하나 요만한 거 하나에 그냥 난리가 서울 상공이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 수도권이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김포구가 공격을 당했다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공격을 당했다요. 네. 그러면 이게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타격이 엄청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는 빠져 있다지. 맞아요. 네. 그것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네. 뭐 지금 사실 이게 총선 앞두고 한 20일 앞두고 터뜨렸었는데 네. 그런 사람들 막 정신없다 이렇게 표 찍어줄 텐데 네. 너무 빨랐나요? 너무 빨라. 너무 기간이 오래 남았어. 다들 분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미 끝났다고 끝났다고 보고요. 보고요. 예. 네. 부천에 오늘 보니까 묘한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부천. 부천을 서울특별시로? 부천에 지금 국힘당 의원들은 예. 대부분 부천을 서울특별시로 이렇게 현수막을 예. 걸었대요. 예. 그 옆에 우리 더민주정부 혁신회의 예. 대변인 명의로 예. 현수막이 걸렸는데 뭐가 걸렸어? 올해가 이렇게 있었죠. 부천시 승격 50주년.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서울시 부천구 LIC. 야, 잘했어. 부천시 승격 50주년. 아, 잘했어. LI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 많은 부천 시민들이 LI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아, 잘했어. 야. 잘했어. 백종훈이고요. 우리 대변인이 그럼 그렇습니까? 네네. 거기도 그런. 준비하고 계시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를 준비하시네? 지역은 아니 정했습니다. 김경엽 의원 지역. 김경영 의원죠. 네, 네. 그럼 만만치는 않을 텐데.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권은 특이한 게 아니 이렇게 연출을 하려면 행사 제대로 하던가 여기 일정을 해봤으니까 아는데 네. 아니 소상공인하고 뭐 네. 간담했는데 울컥했던 소상공인 알고 보니까 108억? 180억 CEO? 108억 매출. 네, 매출 108억 CEO. 아이 그러니까 좀 뭘 하더라도 어설퍼. 그리고 바로 이렇게 밝혀져. 그러니까 아이, 진짜. 그 법령에 우리가 소상공인 규정이 네. 이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10명 이하. 래요. 네. 근데 쇼하려다가 내부 관계자 데려다가 네. 저기는 정확히 그 중소기업이라고 돼 있답니다. 그렇죠. 시 홈페이지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저분도 지역이 김포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지역은. 그럴 거예요. 예. 근데 다 알고 또 저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 너무 진짜. 저 소상공인의 소자는 우술소다. 그러네. 네, 우술소다. 아니 좀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보통 엉망진창이야. 진짜. 저런 정도 물론 정치에 일정을 하다 보면 행사 쇼 어떤 스럽게 할 때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있죠. 네. 그런데 완벽하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사회적 약자라고 지칭되는 분들은 저렇게 사기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저거는 완벽한 기만행위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자, 그리고 기쁜 소식도 있었어요. 그 김혜경 여사 법하고 네. 이 압수수색을 쳤는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서 이게 알려졌어. 이거 언제적 일입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시기는 모르는데요. 예.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도 그 전에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다른 네. 루트를 통해서 이런 게 기사가 된다는 것도 웃기고 음. 얘들이 지금 그 우리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네. 기각 이후에 굉장히 민망해졌잖아요. 네, 본인들이. 네. 이때 한번 압수영장 통해 가지고 새롭게 한번 그것을 만회해 보려다가 네. 또 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철저히 숨긴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잘 모르잖아요. 비서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마치
김혜경 여사의 문제인 것처럼 지금 네. 이게 완전히 바뀌어갖고 사람들한테 잘 모르는 상태야. 근데 그래서 이런 기사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예요. 근데 알려지지 않았거든. 지금 단독 보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알려내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구전에서 알려내고 웹자보 이런 걸로 만들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는 그 페이스북 이런 데도 공유도 하고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사람들이 자기 홍보만 하잖아요. 후보자들이 내가 어디 갔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이 얘기만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딱 공유하고 자기 소감 같은 거 있죠. 소회 같은 거 딱 올리고 이런 게 앞장서 줘야 돼. 그래야 당원들이 지지자들 야, 이 친구는 진짜 제대로 된 후보네. 정치인이네. 이런 생각 갖는 거거든요. 예, 신경 알겠습니다. 쓰십시오. 예, 신경 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로 중요해.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조국 장관이 보내왔던데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거를 저한테 공유를 했더라고요. 저도 바로 봤습니다. 시사인인가요? 예, 시사인에서 조사를 했죠. 그 조사 결과를 혹시 보셨습니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제대로 지금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를 했네. 새벽에 올라와가지고 예. 더민정 혁신회의 국회 공청회의체 토론회하고 네네. 오후 내내 회의하고 네. 못 보고 왔습니다. 그래요? 좀 한번 같이 볼까요? 네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직종하면 검사들이 저렇게 높아요. 국회의원, 판검사. 네. 이 세 집단이 제일 센 거잖아요. 네. 그다음 언론인도 세죠, 보면. 셉니다. 자, 내려볼까요? 그런데 각각의 이런 거를 이 스테이트먼트 방식으로 조사를 한다는 건데 지문을 주고 예, 아니요 이렇게 갖는 문항인데요. 지문을 줬어요, 진술을. 검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다. 그렇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구분했죠. 근데 저기에 중요한 게 몇 개 있었죠. 좀 읽어주세요.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검사 친구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다 67%, 그렇지 않다 28%.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나 지인이 검사가 되면 좋겠다 62.8%, 그렇다. 그렇지 않다 30.4%. 저거 중요하죠. 검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그렇다 37, 아니다 58. 그러니까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불공정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대다수 검사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지만 부정적 사건들만 부각되어 검찰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이것도 이거 한동훈 장관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죠. 자, 내려볼까요? 자, 국민들이 그래서 지혜롭게 다 판단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적이다. 권력 지향제다. 이게 제일 높아. 유능하다, 정의롭다. 이건 긍정이잖아. 부정이 압도해. 권위적이다, 권력 지향제다. 반성하세요. 검찰. 반성해야지. 자, 밑에 또 내려볼까요? 어떤 내용이 또 있습니까? 자,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사건. 자, 거기에서 여성검사 성추행했던 사건 제일 높게 나왔고요. 고발사주 관련된 거, 그것도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특수활동비, 이번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은폐하는 의혹. 그 다음에 김학의. 예. 이거 그렇죠. 김건희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한 거, 회사 기업 관련해서 대가세 협찬. 유성 네. 간첩 조작 사건.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대장동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조국 장관에 관련된 수사. 그러니까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수사는 한참 미치네. 그러니까 이건 많이 잊혀졌고, 잊혀졌고 나머지 사안들이 워낙 또 중요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또 밑에 또 다른 조사가 있습니까? 네. 자, 저기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 저기 있죠. 근데 이제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그거는 이제 상반되거든요. 보수층들은 이제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자, 내려보실까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검찰의 처우 문제. 이것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누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이게 더 높죠. 네.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림 8에 검찰과 언론은 아니, 내려주세요. 예. 서로 긴밀한 유착 관계에 있다. 이것도 63. 이것도 높게 나왔네요. 예. 그 뒤에 한번 또 내려보실까요? 또 어떤 내용들이 하도 많아갖고.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 비해 검찰의 영향력이 세진 이유 뭐냐? 그랬더니 윤석열이네. 윤석열 때문이다. 그러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실까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조국 장관, 이거를 보고 싶어요. 그림
그림 11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자, 조국 장관의 이휘춘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의 주장이 쭉 담겨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물은 거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는데요. 동의한다는 게 62.4, 비동의가 25.7에서.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위에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다시. 예. 군사 독재 시대에서는 검찰권이 정치 권력의 의도대로 운영되는 정도였다면 이제 검찰 자체가 정치 권력을 잡았다. 권력의 신여가 권력 자체가 된 것이다. 검찰청이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17개 청 위에 군림함은 물론이고 각 정부 각 부서 요직에 전현직 검사를 배치해 검찰 가족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 내용을 제시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죠. 검찰 공화국이냐, 검찰 독재 정권 맞냐? 이거는 이제 개요를 쭉 보시면 되고요. 그 1000명 조사를 했고요.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뭐 며칠 날 조사님 한번 다시 봅시다. 23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네, 이거 아마 웹조사 이메일을 통한 웹조사 URL 발송해서 휴대문자 웹조사를 했네요. 웹조사 할 수밖에 없죠. 지문이 이렇게 많으니까요. 10월 16일에 18일. 예.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이런 그 시사인 이렇게 의미 있는 검찰 관련해서 심층적으로 조사한 것은 또 주요하게 아까 나왔던 몇 가지 특징들 있잖아요. 아까 문항 중에 이런 거는 더민주주의 혁신회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딱 웹자보 만들어서 한 5가지 10가지 이렇게 딱 만들어서 핵심적인 딱 만들어서 이건 뿌려야 하는 거예요. 알려야 합니다.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슨 얘기냐면 더민주주의 혁신회의가 할 일이 많은데 이건 당에서도 해야지만 한편으로 더민주주의 혁신회의 같은 경우가 검찰 독재하고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소개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오늘부로 제가 더민주전국 혁신회의 박시영 TV에서 처음 밝히는 겁니다. 더민주전국 혁신회의 사무총장직을 사직했습니다. 한국경제는 물론이고 여러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린 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동대표로 승진했습니다. 네, 실무는 맡기고 박수 한번 치시죠. 지휘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시사인 이 웹조사를 보면서 하나 생각난 게 있습니다. 예. 우리도 더민주전국 혁신회의 여론조사를 누구도 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한번 다음 주, 다다음 주 하는 게 좋아요. 여론조사의 귀재 우리 박시영 대표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내가 자문만 해줄게요. 네? 자문. 자문만 받으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받아가지고 우리도 한번 더민주전국 혁신회의 발로 좋아요.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우리 그 각 신인들이 있잖아요. 더민주 혁신회에 소속된 네. 정치 신인들이 아까 이런 시사인 문제나 뭐 이런 검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비춰져야 당원들이 야 정말 신인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뭐 동정 활동 여기만 너무 홍보하면 그 동네 정치인, 골목 정치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역들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좀 근데 이제 소스들을 잘 모르잖아. 워낙 이슈가 많이 터지니까 그런 거를 더민주혁신회의의 사무처나 이런 데서 이런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후보들이 또 그 안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잘 소화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네. 사무총장 시절에는 못했던 일을 공동대표로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실 박시영 TV가 다른 유튜브와 다른 점이에요. 많이 다릅니다. 전략적 맥을 제가 짚어주니까.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하고.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 박수 한번 치시고. 네. 자, 그리고 뭐 윤 대통령 천안 공소장에 안 나오는 의혹에서 사라진 덤프트럭 1만 대. 요것도 엊그젠가 누가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저 한준호 의원님이 나오셔서. 네, 맞아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파헤치고 있다. 근데 뭐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더 모아서 저희가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우리 안진건 소장 이런 거 나오면 막 그렇죠. 현장을 너무 잘하시니까 얘기할 텐데. 여기 저 박시영 TV TV 비는 시간들 있잖아요. 네. 그냥 뭐 진거리한테 마이크를 주세요. 하루 종일 얘기하라고.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틈새 전략으로. 괜찮아요. 네. 근데 안진걸 소장님이 네. 출연하는데 너무 많아. 하루 종일 저희 방송에 나올 시간적 여유는 없을 텐데 아무튼
아, 그게 안진걸의 매력이야. 그럼요. 거리의 혁명가. 네, 안진걸. 정말 멋있죠. 네. 자, 이제 두 분 총선 얘기 조금 이제 들어가야 돼. 사실 그것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너무 딴 얘기만 하신 것 같은데. 자, 뭐 어떤 포인트? 왜 최영 우리 저 소장님은 왜 정치하려고 하십니까? 뭐 초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시민운동을 하다가 네. 아까 딱 걸리는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네. 뭐 가스요금도 낮춰받고 했지만 맥커리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 부당함을 알렸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기관장들 만나서 이것 좀 합시다. 네. 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경남도지사 홍준표. 네. 예. 당시에 제가 원하던 안으로 해서 거기는 사실 금액을 낮췄어요. 통행료를. 왜 우리가 먼저 하자고 했는데 하지 않느냐. 광주에서. 예. 예, 그러한 것들이 좀 쌓여서 네. 에이 내가 해버릴란다. 뭐 이런 거였죠. 아니 실제로 시민사회 출신들이 지금 최영 소장님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밖에서 얘기를 계속 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되니까 그럼 법을 만드는 내가 직접 정치에 뛰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뛰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살펴봤을 때 사실 이재명 지금 당대표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모든 안을 국민들의 편익으로 네. 이렇게 환치하려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을 따르게 됐던 이유이기도 하죠. 본인이 보시기에 예. 호남 정치 예. 뭐가 문제입니까? 호남 정치는요. 사실 너무나 안주하죠. 과거에 있던 역동성이 사라진 것이 문제고요. 좋아. 요거는 준비됐어. 좋아. 네.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예. 거야, 이거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네. 역동성이 좀 말 좀 할게요. 최영 화이팅. 최영 화이팅. 역동성이 저는 항상 그래서 선배님들 뵈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선배님들이 역동성 있게 지켜온 호남을 지금 이렇게 망쳐버렸습니다. 이 호남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이 형과 함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지역이 양양자 의원 지역이죠? 예, 맞습니다. 뭐 여론조사 해보니까 양양자 의원은 뭐 지지세가 별로 없는 걸로 지역신문인가 어디서 뭐 했었죠? KBS? 뭐 시에서도 KBC? 네. 네. 어떠세요? 실제로 그 유권자들의 반응은 최영 예. 우리 소장님에 대한? 지금 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지금은 급격하게 지금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 예. 물론 이제 저 위에 예. 양부남 위원장님 계시는데 예. 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따라 붙겠습니다. 거기 천정배 의원도 거기 도전한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저번에 강 의원 말을 빌리면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지금 그 흔히 말하는 올드보이들이 예. 초반에 대세를 못 잡으면 그런 분들은 향후 추동력은 없다고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근데 사실 인격적으로 나는 훌륭하신 분들이시죠. 그런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남 정치는 역동성을 잃어버린 데서 지금 현역 교체론이 불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부승찬. 네. 수지에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갈 때는 안 불었어요. 언제 붑니까? 그러면. 글쎄요, 좀 날씨 안 좋은 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 불어서. 근데 뭐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까지 당원들의 반응은 좀 있습니까? 당원들의 반응은 있죠. 있어요? 네, 당원들의 반응은 있는데 네. 제가 뭐 당원들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 수지를 접수하러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바른 정신 하나 갖고 간 거지 않습니까? 예. 출판 기념회 언제 합니까? 12월 2일 날 합니다. 12월 2일. 2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3시. 오후 3시. 예. 그래요? 예. 그럼 강의원 사무총장 옵니까 안 옵니까? 글쎄 아직 말씀 못 들었는데 그냥 뭐 얘기 안 해도 오지 않을까요? 저는 정치에 있어서 신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12월 2일 오후 3시는 전혀 제 개인 일정이 없습니다.
부승찬한테 간다. 윤석열 잡으로. 아, 좋다. 부승찬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제 출판 기념 때 안 오셨죠? 그러나 저는 갑니다. 갑니다. 네. 야, 근데 그 출판 기념회 한 2,000명 모였는데 네. 그걸 다 기억합니까? 누구 왔는지를? 그 요새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저보고 예. 출판 기념회 못 가서 죄송합니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안 했으면 온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만나면 안 왔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온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네. 출판 기념회가 네. 이렇게 약간 카페에서 합니다. 카페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옆에 경관도 좋고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카페에서 하는데 공간이 한 150석? 아이고 굳이 제가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네. 잘 삐져. 네. 잘해줘야 돼요. 우리 저 최영 소장님도 곧 출판 기념회 합니다. 언제 합니까? 예,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합니다. 광주 어디서 합니까? 염주체육관 내에 그 세미나실이 있거든요. 야, 염주체육관 하니까 2002년 경선이 생각나. 네. 거기서 했거든. 네, 맞습니다. 노무현 1위 딱. 이야. 우리 최영 그때 현장에 있었잖아. 최영 소장이 염주체육관 그 공간을 선택한 것은 네. 한국의 희망을 주창하는 양양자 지역구에서 그 양양자가 지금 한국의 희망, 광주의 절망이 됐는데 거기서 1위가 되보겠다는 염주의 역전. 그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일단 잘 정했어요. 네. 의미가 있어. 근데 고마운 것은 네. 여러 선배들 출판 기념회가 그때 있어요. 근데 내가 뭔 오전이냐. 오전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주말에. 토요일 날. 네. 그러죠? 예, 맞습니다. 몇 시인데? 네. 11시? 10시 반입니다. 반이요. 야, 이건 도전인데. 굉장히- 새로운 도전. 패착이죠. 진짜 물어봤어요. 야, 이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야, 참 고마운 후배더라고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오후에 선배들이 2시, 3시 막 4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양보하겠다. 오전으로 하겠다. 멋있네. 네. 광주의 많은 서구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혜영을 좋아하는 팬 여러분, 11월 18일 오전 10시 반에 염주체육관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오후에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다른 출판기념 안 가도 되니까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욕을 얻어먹으려고 그래. 근데 그분들한테 딴 말을 하겠습니다. 최혜영 화이팅! 그 다음에 이제 강의원 우리 대표께서는 이제 사무총장 안 하고 대표가 됐으니까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 지역 상황. 예, 얘기해야지. 거기 송갑석 의원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갑입니다. 제가 하여튼 대표님 그 영장 실질 심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지역에서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에다가 썼습니다. 많이 다녀도 페이스북에 또 안 올리니까 네네. 지역에서 안 보인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쭉 올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사진을 잘 찍는 사람도 없지만 사진을 잘 찍어도 그닥 인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네. 고백을 안 했는데 공유를 안 했는데 네. 성실하게 공유하겠습니다 했더니 밑에 댓글이 쫙 달리더라고요. 아니 강의원 사무총장이 얼굴이 매력적이에요.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네. 범상치 않거든. 달마도사 같던.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임팩트가 있어. 그러니까 강의원이라는 사람 딱 보면 기억할 수 있어요. 이름도 좀 특징적이고 유원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생김새도 좀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안 잊어먹어. 저 사람이지. 이거 진행했으면 벌써 50만 넘었다니까요. 그렇죠. 강의원이 진행했으면? 네네. 부승찬 앞으로 나오기 힘들겠다. 힘들어. 저 정도면 힘들어. 30 넘었어. 네. 네. 힘내시고요. 제가 그냥 용인에 가서 뵐게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더민주혁신회가 이제 혁신하자 목소리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이제 그 총선기획단이 김웅의 혁신안 당연히 검토할 거고 100%가 아니더라도 어느 선까지 뭘 먼저 받아들일 거냐 이런 건 이제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보니까 혁신분과장을 우리 한병두 의원이 맡았더라고요. 네. 저도 좀 의견도 내보려고 하고 저도 이제 관심 있으니까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관철을 위한 전략을. 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9시 반에 그간 더민주정부 혁신회의가 당 지도부에 네. 끊임없이 제안했던 지금까지 모든 혁신안을 재검토하고 네. 쭉 그 술회하는 네. 종합하는 그렇게 토론을 했었는데요. 일단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안 원안 관철
아니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솔직한 대단한 얘기로. 겁니다. 예, 저는 특히나 대단한 거라. 만약에 그게 되면 진짜 박수 치고 대단한 그날은 우리가 저 축배를 들어도 돼. 우리 그 정도로 민주당이 변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저는 대단하다고. 그 우리가 김은경 혁신안 다 아시겠지만 정당 구조의 혁신, 공천 규칙의 혁신, 그다음에 정책 역량의 혁신, 그렇죠. 마지막이 미래대표제와 관련된 그렇죠. 아주 획기적인 안들이 다 제시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다 했었는데 뚫어보면 뚫어볼수록 묘안이다. 아 저는 그 잘 만들었다 봤어요. 첫 번째. 특히 공천 규칙 혁신안은 굉장히 이 현역 의원들로서는 네. 좀 공포스러운 안이 될 수도 있는 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위 3 특히나 결선 투표. 그렇죠. 이거. 결선도 의무화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의무화. 아유, 그거 한번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거 아니 대선을 결선 투표 주장하는 입장에서 그 당 대표도 지금 결선 투표 다 있거든. 네. 근데 총선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진짜 열정을 가진 신인들은 진짜 희망을 갖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네, 이게 맞습니다.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간에는 더민주정부 혁신회의가 이런 혁신안과 관련된 관철을 그 압박하는 것을 마치 몇몇 원외의 도전자들의 어떤 그 불공정 경선, 본인들한테 뭔가 좀 그 뭐랄까 이점이 있게 하는 아주 그 소화적 그 활동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혁신에 있어서 혁신 없이 승리 없다고 우리가 늘 얘기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혁신 아니잖아요. 예.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잖아요. 외부 인사 다 임명해 가지고 지금 해놓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묵사발 만들어 버리고 없던 것처럼 그냥 시궁창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저희들이 최종 토론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총선 기획단이 어떻게 또 언급을 했잖아요. 네. 기존의 장경태안, 김은경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가 그 얘기는 하나 네. 당부드리고 싶은데 진짜 네. 중요한 안 중에 하나가 지금 장경태 혁신안에서 발의를 해서 그중에 일부가 지금 채택이 특별당국이 됐는데 반쪼가리로 채택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DB가 없잖아요. 시민들은 네. 현역들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원들의 DB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접근성이 차단돼 있으니까 모르니까 깜깜이 선거를 시민들은 하고 저기는 타깃 마케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DB를 공개해달라 이게 이제 요구사항인데 그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쉽지 않다. 이래서 장경태 혁신안에서 냈던 안이 뭐였냐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시도당이 그 문자 발송을 대신 해주게끔 시인들이 요청을 하면 3회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원들한테 그럼 시도당이 쏘아주는 거예요. 문자 발송을 뭐 영상이 됐든 텍스트가 됐든. 근데 지금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플랫폼에 거는 것까지만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쏘아주는 것은 아직 규정이 안 돼 있거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진짜 실질적인 거, 거창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 그 경선을 치르는 데 있어 규칙에 있어서 꼭 해야 할 거.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데. 문자 발송, 합동 연설의 합동 토론회. 네, 그거 중요합니다. 네, 대표께서도 좀 몇 달 전이죠. 음. 이제 본인이 그런 걸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방선거는 후보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민들, 국민들이 그 문자의 홍수 속에 네.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총선은 음. 후보들이 그 지방선거와 달리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시도당에서 신청하면 뭐 월 2회면 2회, 3회면 3회 제한 둬서 전체적으로 문자를 홍보 문자를 보낼 수 있지 않냐. 아, 그러면. 그런 건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 토론회 때도 말씀하셨고 네. 특히나 합동 토론회 합동 연설에 연설에는 반드시 그렇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토론회가 네. 사무직 당직자들이 많지 않아서 동시다발로 하기에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낸 게 온라인 합동 연설회를 주장한 거고 그것도 여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혁신해야 할 내용 제가 뒤에 한 10가지 꼽아놨거든요. 실전적으로. 그거 정말 이 책은 그 민주당 혁신을 바라는 사람은 꼭 읽어야 돼. 그러면 이제 기승전 책입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좀 읽어줘요. 뒤에 최강욱과 전현희의 추천사를 꼭 읽어줘. 그것을 메모로 해주셔야 좀 아니. 진정성이 있죠. 네, 대표님. 네. 책은 어디 가서 살 수 있나요? 이거는 그 월요일부터 사전 구매를 해야 하는데, 아니, 저도 몰랐는데, 사전 예약이 요즘에 그렇게 중요하대요? 지난 대선 때 제가 한 10,000권 조금 넘게 나왔거든, 4세? 근데 사전 구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서점가가 신경을 좀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사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제가 추천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박시영 대표님께서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목은 안 매. 목은 안 메? 야, 너무 안 팔리면 쪽팔리잖아. 아, 좋습니다. 자, 정치인 최광욱 우리 의원님의 추천사입니다. 최광욱 의원님 아시죠? 할 말만 하시는 분이고 쓸데없는 말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실망과 분노를 넘어 참담한 탄식이 윤석열 정부의 거리를 채우고 있다. 정치 컨설턴트로 언제나 날 것 그대로의 여론을 찾아내고 늘 건강한 정치를 위해 고민하고 분석하던 박시영의 해안이 윤석열 정부가 벌인 각종 기행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징한 평가를 내린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 박시영의 경험과 실력이 우러난 이 책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려는 주권자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리라 믿는다. 이야, 뭐 이런 찬사는 드문데 이게 박시영 아니, TV 책을 꽤 봤어요. 네? 최강욱 의원이. 아, 그러겠죠. 네, 천연이. 아니 이분이 담백한 분이거든요. 담배가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전현희 우리 국민권익위원장님, 대한민국 지금 강연 섭외 1위, 네. 윤석열과 최고의 파이터, 데이터를 읽어주는 사람, 차갑고 냉철할 것이라 지리짐작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차가운 이성보다 더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늘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 시대의 행동하는 정치 컨설턴트 박시영 대표가 바라보는 2024년 격동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트렌드에서 눈을 뗄 수 없다. 일독을 권한다. 한 권씩 삽시다. 제발. 좋아. 좋았습니까? 좋아. 예, 저는 계속 출연하는 걸로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대변인님. 구승차는 세모. 네, 세모. 채용은 한 번 더. 아, 최용 우리 대표는 유니폼 입고 한번 좋습니다. 네. 저희가 내일은 그 최민희 의원이 나오세요. 낮 시간에. 지금 남양주 또 그 도전장을 사실상 낸 거거든요. 네. 내일 아마 저희 방송에 선언하지 않을까? 남양주가 앞 조응천. 최민희 의원 내일 낮에 나오고 또 지금 부울경 중에 가장 핫한 지역이 경남 지역입니다. 경남 지역에 숨은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갈상돈, 진주, 갑 아주 치열합니다. 그리고 김지수, 창원 의창 위원장 아주 이분도 지역에서 평판이 좋아요. 그래서 경남 지역은 특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부울경 중에서 저는 경남 오히려 울산이 먼저 움직일 것 같다. 부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영남권에서 뛰는 분들 적극적으로 좀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내일 두 분이 함께 나옵니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저녁에는 이제 2030, 2030, 40, 50 각 대표 주자가 모이는 세대 공감 방송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20대 임지웅, 30대 오창석, 40대 조상호, 50대 박시영 이렇게 나오는데 조상호 뭐라고 했냐면 오창석 30대예요? 아니 조상호 뭐라고 했냐 오창석이 30대야. 그랬습니다. 내일 저녁 방송 그 세대 공감 방송. 그래서 여기서 20대한테 어떤 게 통할 수 있을지 30대한테 뭐가 통할 수 있을지 이걸 작전을 짜는 거야. 현안 토크도 하면서 총선 전략을. 요새 박시영 TV 잘 나갑니다. 정말 우리 제작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정말 대표님 빼고는 다들 고생하십니다. 나도 네. 고생 많이 해. 50만 일단 찍고 100만 가자. 예, 좋습니다. 컨텐츠가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임지웅 자기 나온다고 저 우화 책 읽어야겠다 썼잖아, 저. 네, 고우리님, 광주 서구 의린대 최영님 문자 받았어요. 오늘 오늘 출연한다고 자랑을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아, 지난번에 네. 코치를 하셨잖아요. 맞아, 있어야 돼. 서기열님, 부승찬 국회에서 봅시다. 담백하네. 안홍련님, 그냥 대한민국 다 서울하자. 김포 서울. 서승만 TV, 나도 간다. 이거 부승찬. 예. 사회부죠? 예, 축방이. 그러면 서승만 선배가 사회 보면 장래가 뒤집어집니다. 진짜. 시간이 금방 가고요. 대단합니다, 저분. 국민왕. 강 의원님 얼굴이 개혁적이라 좀. 최대의 찬사야. 얼굴만 봐도 개혁적이래. 야, 이거 멋진 말이네. 누스마르코님, 강 의원님 제 이상형이에요. 너무 센스장. 이야! 가족들 풀지 말라고 했죠, 제가. 네? 가족들 풀지 말라고 댓글로. 잠깐만요. 제가 자주 나와가지고 요즘에 네. 제 지인들을 안 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멤버십 하루님,
서선홍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김영준 저분 광주에 계신 선배님이라고 했던 네, 분. 맞습니다. 광주의 혁신가 강현 후보를 응원합니다. 박시영 대표님 언제나 고맙습니다. 가린사 수님, 최혜영 후보님 분량 좀 주세요. 서울 아까 초반에 발언기가 별로 없었다고. 그 뒤에 많이 줬죠 우리가. 예. 로미님, 강 의원님이 너무 웃겨서 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루님, 한동훈 탄핵이 절실한데 한동훈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답답하고 화납니다. 지지자는 처음부터 한동훈 탄핵 이야기하는데 탄핵하라면 하라는데 왜 못하는 겁니까?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이동관 탄핵, 손준석 탄핵도 좋은데요. 답답합니다. 아까 이동관 탄핵, 손준석 탄핵은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한동훈 탄핵 관련해서는 정무적인 판단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한동훈은 그 총선에 나오려면 12월 2일까지인가요? 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만두는 시점이. 때가 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면 그걸 명분으로 총선을 출마하는 구실을 삼을 것 같아서 아마 민주당이 그런저런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서 아마 한동훈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동관, 손준석 요 부분은 좀 명쾌해졌다 이 얘기를 좀 하고요. 이거는 강의원 대표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가린사수님, 최희영 대표님 응원합니다. 유로움님 아까 저희 늘 거금 저렇게 쏘시는데 아까 대단하십니다. 다스베이스 갔더니 제일 앞뒤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박시영 연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유러브님이 열심히 외쳐주는 덕분에 블랙홀은 우주가 아닙니다. 그룹입니다. 오늘 블랙홀 공연을 했어요. 그 가수. 그 유명하잖아요. 저분들 얼굴 알겠더라고. 나와서 오늘 공연하더라고. 자, 좋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최영 소장님부터.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예. 제가 사실 오늘 당황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유튜브로 봤을 때는 끼어들어갈 수 있겠다. 저도 방송을 좀 해본 사람이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센데요. 원래 솔직히 TV 토론이나 네. TV 방송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뭐 한다는 약속 대련이 돼 있잖아요. 네. 이거 물으면 뭐 답변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서 오면 되는데 여기는 뭐 대본이 아니라 뭐 질문은 있지만 질문 순서대로 하지도 않고 막 끼어들어가고 다양한 현안이 막 들어오니까 순발력이 없으면 버티지 못하죠. 광주 가면 얘기해줘. 만만치 않더라고. 혁신회의 동지 여러분,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예. 자, 오늘 마지막인 부승찬 대변인. 절대 50만 원 못 채울 것 같아요. 오늘 상당히 즐거웠고요. 우리 최영 발음이 좀 어렵네요. 어려워서요. 요즘 좀 바꾸고 있습니다. 네. 일회용은 안 합니다. 최외용은 합니다. 오, 괜찮네. 그거 좋네. 진지했어요. 진작에 있어야죠. 좋네. 일회용은 아닙니다. 늘 박시영 TV를 오면 에너지를 바꿔갑니다. 에너지를 바꿔가고 이 에너지를 용인 수지에 온통 쏟아붓겠습니다. 그리고 바람 많이 부는 날 제가 꼭 용인 수지 밑바닥을 기어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앉아보니까 말문이 트입니다. 방언이 열립니다. 예. 동지가 있어서 광주? 이 자리를 앉아보니까. 계속 앉아. 네네. 계속 앉으면 돼요. 이렇게 양쪽을. 그러니까 네. 이쪽에서만 있다가 네네네. 이렇게 앉으니까 양쪽을 네. 다 보고 네. 그럼 여기 계속 앉으세요. 괜찮아요. 다들 만만해 보입니다. 이렇게. 오, 그래요? 윤석열이잖아요. 이렇게. 좋아, 돌이듯이. 좋아. 네. 예. 오늘 광주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40대 시민사회 운동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에 도전한다고. 우리 최영 대표의 장점은 좌고면하지 않는 그런 역동성, 그런 전투성이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실적이 정치에 있어서도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지역에 갔기 때문에 어떤 학맥에 따른 선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광주가 또 약간 광주에도 대학 나온 사람들이 좀 많이 하잖아요. 광주의 최고 인류들은 전남대입니다. 조선대 사람들이 보면 아니, 어떻게 이게 무슨 서울에 얘기냐. 할 수 있잖아.
바꾸겠습니다. 조선대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를 나왔어도 광주에서는 예. 이류 취급받는 정도의 예. 그 어떤 그 공동체성이 좀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있죠. 지역마다.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도 시민사회 운동이 잘 적응하고 주도하고 해서 참 좋은 선배를 만난 거죠, 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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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선배가 되기로 작정했고 형제 지정으로 음. 사실은 좀 오늘 무리해서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네. 광주 서구 의뢰 후보가 2번 나왔잖아요. 네. 그런 역사는 없었죠. 예, 저는 이 박시영 TV 윤호 프로젝트의 관용, 포용. 아니 저는 사실 뭐 늘 얘기했으면 본인이 나중에 다 말씀하시겠지만 여기 섭외는 제가 관여를 안 해요. 아니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알아서 다. 언젠가 사고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저한테 아니 몰고. 그 나는 저 책임도 안 져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저 최혜영 소장, 최혜영 대표 주목해 주십시오. 40대 광주의 정치 기수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긴 시간 본 건 처음인데 일단 진정성이 느껴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당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이 전투력, 배짱. 배짱이 있다. 아까 맥커리 이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 시민사회 했고 좋아. 그다음에 이제 되게 그 문제를 막 제기하는 사람 많아. 이슈를 제기하는 사람. 문제 해결력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사실 문제 해결력은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그걸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아까 이제 본인의 세무사의 어떤 전문성도 살려가면서 민생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나름대로 갖고 있더라. 근데 보통 이제 시민사회 쪽에 있는 분들은 문제 제기에 좀 익숙한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본인의 전문성을 잘 살려서 뭔가 그 준비된 후보로서의 면모를 오늘 보였다.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위트가 있고 막 사람들을 구워 삶고 이런 강의원만큼의 화려함은 돋보이진 않았지만 이 투박하지만 그런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는 오늘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요 말씀만 더 보태면 광주 시민사회 운동의 좀 새로운 지평을 연 거죠. 아, 그 전에는 스피커형이었다면 그렇지. 우리 최혜영 대표 제가 규정하기를 아주 남들이 천착할 수 없는 조금 전문적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가스 하면 최가스, 그래요, 가스. 이순환도로 하면 최순환, 유래용이 하는 최혜영. 그런 거에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예. 네. 자, 광주 서구 갑이라고요? 을입니다. 갑이면 큰일 납니다. 여기가 갑이죠? 아, 갑의 을. 저 동네 좀 무슨, 거기 어디 동네예요? 이름이. 서구 을은 광주로 보면 풍암지구, 금호지구. 아, 거기가 을입니까? 예, 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풍암동, 네네. 금호 1, 2동, 상무 2동, 화정 3, 4동, 서창 이렇게 7개 동입니다. 아, 여기는 서구 그 외 동이 다 서구 갑입니다. 쉽네요. 시청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서구 갑이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